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옛날 보험 좀 정리해달라는 연락입니다. 당연합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안 아프면 생돈 나가는 것 같은 보험료 1순위로 줄이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단순히 당장 나가는 몇만 원 아끼시겠다고 증권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무턱대고 과거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과거 상품들 중에는요, 지금은 수억 원을 줘도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이른바 전설의 특약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딱 5가지 짚어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서랍 속 증권에 이 이름이 한 글자라도 적혀 있다면 가급적 꽉 쥐고 가셔야 합니다. 대체 그게 어떤 특약들인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딱 10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디테일 최재영 지사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전에 비싼 보험을 해지하고 요즘 나오는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오랜 시간 현장을 겪어온 전문가들이 말하는 리모델링은 조금 다릅니다. 불필요하게 새는 돈은 과감히 차단하되 내 증권에 숨어있는 대체 불가능한 보석은 정확히 찾아내서 든든한 방패로 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시대적 상황과 제도 그리고 의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과거 상품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보험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의 발병률 증가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들이 옛날 약관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월 납입 보험료라는 숫자만 보고 과거의 자산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증권을 펼치셨을 때 반드시 찾아보셔야 할 첫 번째 특약부터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증권에서 확인하셔야 할 항목은 과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은 1호종 수술비 혹은 17종 수술비 등 수술비가 세분화되어 나오는 추세죠. 그럼에도 왜 굳이 이 과거의 1, 3종 수술비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현재로서는 보장받기 까다로운 생활 밀착형 수술들에 대한 지급 조건이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것이 임플란트 하실 때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 수술입니다. 최근의 실손이나 수술비 특약에서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옛날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이 수술을 당당히 2종 수술로 인정을 해서 뼈 이식을 하실 때마다 정해진 보장금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세가 들면서 흔하게 겪는 백내장 수술 그리고 제왕절개나 치액 수술까지도 현재 종수술비 기준 1종보다 높은 비율로 넉넉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7년 이전에 생명보험 상품을 준비하셨던 분들, 이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유하고 계신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이거는 정말 업계 전문가분들도 입을 모아서 극찬하는 보물 같은 특약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의 한도가 명확히 나뉘어 있고 통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하루 20만 원으로 보상 한도가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원으로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검사를 받더라도 자기부담금 없이 가입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산재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보상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통해서 병원비를 전액 처리받아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0원인 상황이더라도 이 특약은 발생한 총 의료비의 50%를 나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현재의 실손 체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여기에 치과나 한방병원의 비급여 치료, 심지어 고가의 의료 보조기기 구입 비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이 특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장 범위가 넓은 과거의 암진단비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뼈아픈 변화를 겪은 것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현재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일반암 진단비의 약 20% 수준만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이전의 암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갑상선암도 버젓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단 시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의 진단비를 지급받으십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한시적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1:1 비율로 높여서 판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입하신 증권 역시 현재로서는 다시 맞추기 힘든 훌륭한 조건이므로 섣불리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눈여겨보실 것은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특정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했던 여성 전용 건강보험입니다. 이 시기의 상품들은 여성의 만성질환에 대해 유독 강력한 수술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실금, 무지외반증, 갑상선 결절 등의 수술을 받을 때마다 회당 500만 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질병수술비 특약에서는 요실금이 면책사항으로 아예 제외가 되거나 아주 소액만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납입이 끝나서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든든한 자산을 환급금의 유혹이나 당장의 눈앞의 상황 때문에 정리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의 든든한 방패,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일상 중에 실수로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죠. 이 특약 역시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꽤 큽니다. 최근 가입하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대물 사고 시에 20만원, 누수 사고 시 50만원의 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전부 갱신형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증권을 보면 대물 사고의 자기부담금이 불과 2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작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내 증권에 이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거에 가입해 두셨다면 결코 해지해서는 안 될, 오히려 여러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알짜 특약 5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1:3종 수술비, 일반 상해 의료비,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구형 암진단비, 만성질환 수술비가 강력한 과거의 여성 전용 보험, 그리고 대물 자기부담금이 극히 적은 과거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까지, 단순히 당장의 보험료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 귀중한 자산들을 섣불리 정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 증권에 이 특약들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진짜 목적은 해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것과 비워내야 할 것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약관과 증권을 정확히 분석해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보험이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비용은 없는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수많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며 쌓아온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확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디테일의 최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